이번에는 재고평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 회계에 익숙한 분들은 수불이라는 개념, 그리고 실적원가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국의 원론적이고 관리회계 관점의 이론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 있겠다 싶어 준비하였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면 돈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산 상태는 밸런스 시트, 즉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남의 돈과 내 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각각 남의 돈이 부채이고 내 돈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른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벤토리, 즉 재고자산의 규모입니다. 재고자산은 쉽게 이야기하여 내 창고에 있는 원재료나 완성 재고품의 금액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원재료, 미착재고, 제공품, 완성품, 하치장 재고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제조, 판매의 형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굳이 관리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고라는 존재에 대하여 금액적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밸류, 즉 어떤 금액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재무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원가 계산 결과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나름 SAP 시스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표준원가와 실적원가의 선택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반드시 실적원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며 굳이 의문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관리 회계적인 관점에서 전부원가, 변동원가, 그리고 TOC 원가 등 원론적 분류 방식을 의하는 관점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론적으로 재고평가 방법에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전문 학술 자료에서 발견한 잘 분류된 방식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 자료에서는 8가지의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소개하는 방식은 10가지인데 왜 굳이 8가지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선입선출 방식과 후입선출 방식, 그리고 가중평균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월평균법, 총평균법 등으로 불리우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방식이 회계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방식은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솔직히 사용하는 곳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된 3가지 방식은 재고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IFRS에서도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인하기 위한 재고평가 방식이므로 관리회계 목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방식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 원가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고평가 방식은 공정가치 방식이므로 회계적으로는 문제없는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정한 가치로 재고를 평가하여 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성과평가 목적으로는 매우 유의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역시 회계적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한 방식이나 시장의 상황에 연계한 방식으로 재고를 평가하고 그 차액을 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성과평가, 즉 관리회계 목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계산을 위하여 어떤 회사의 기초재고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월에 1300개의 수량이 판매가 되었고,
생산된 현황을 월별로 구분해보면 1월에 500개, 4월에 300개, 7월에 400개, 그리고 10월에 600개를 생산한 제품이 재고로 1800개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재고자산 평가 가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총 평가 금액은 3,985라고 가정한 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숙지한 후 일반적으로 가장 잘 사용되는 재고평가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재고로 들어온 것부터 재고를 소진한다는 전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0월에 생산한 600개 중에서 500개가 재고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는 2,785가 되고 재고평가 금액은 500개 곱하기 2.4 하여 재고금액은 1,200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후입선출 방식은 뒤에서부터 판매 소비한다는 개념이므로 1월에 생산한 500개가 그대로 재고로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고평가 금액은 500개 곱하기 2.0 하여 재고금액은 1,000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2,985라고 계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중평균 방식은 매월 생산된 제조원가가 서로 다르므로 먼저 재고를 확정한 후 출고, 즉 매출원가와 재고평가 금액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불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방식입니다. 수불에 의한 가중평균원가 방법은 다른 모든 방법의 중간에 있는 값을 생성했습니다. 단순 평균화의 효과는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의 문제점이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방식은 매출원가와 재고평가 금액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취사 선택의 문제이지 총 가치는 변함이 없으며 매출원가와 재고에 얼마를 할당하고 남겨두느냐의 차이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 일반적이지 않은 재고평가 방법. 여기서는 GAAP, 즉 갭에서 승인하지 않은 세 가지 재고평가 방법을 더 다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목적으로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은 총 이익과 과세 소득을 평탄화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회계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회계 업무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단순히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무엇부터 판매를 드라이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이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가장 재고 가치가 큰 상품을 먼저 판매할 것이라는 관점을 취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로우이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은 먼저 인벤토리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려고 유인하는 것이며 퍼스트 익스파이어, 퍼스트 아웃 방식은 곧 만료되는 상품을 먼저 판매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상품 가격과 구매 날짜의 영향을 무시합니다. 이는 매출원가 및 재고평가 잔액이 수시로 변경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론에서는 중고차 매장과 시계 판매점, 그리고 식료품 회사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원가회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내용에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회계는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재고를 평가하는 가장 이론적인 용어는 공정가치를 사용한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는 객관성 부족이라는 외부의 도전을 회피하고자 시장의 판매 가격이 공정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대부분에게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시장의 판매가가 많이 변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에도 자주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정가격라는 의미에서 시장의 판매가를 재고평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장의 판매가와 원가 사이에서 낮은 가격을 재고평가의 기준가로 사용하면서 재고가치를 현실화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함으로써 재무상태표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고전적인 방식에 비해서는 세무당국과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를 재무상태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론에서는 사업이 망한 와이너리 회사가 인수자에게서 제시받은 가격이 25,000달러이고 에이전트에게 3,000달러의 수수료 지불, 그리고 보관 비용으로 1,000달러를 창고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실현 가치는 21,000달러가 되는 것이며 재고가치 60,000달러에서 21,000달러를 뺀 금액은 당기의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정원가를 사용한 재고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통부문의 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방법은 단위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작 시점의 재고평가 금액이 4,000달러이고 당기에 구입한 재고금액이 2,000달러라고 가정하며 시작 시점의 재고분에 대한 판매가격이 8,000달러이고 당기에 구매한 재고에 대한 판매가격이 4,000달러이며 해당 기간의 총 판매금액이 5,000달러라고 가정해 봅니다. 유통재고에 대한 재고평가 방법은 먼저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초재고 4,000달러와 구입한 재고에 대한 금액 2,000달러를 합한 금액, 즉 6,000달러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판매 가능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초재고에 대한 판매 가격과 당기에 구매한 재고의 판매 가격을 합하면 12,000달러입니다. 다음으로 예상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판매 가격 대비 원가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6,000달러 나누기 12,000달러는 0.5, 즉 50%의 비율이 계산됩니다. 즉 원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말 재고에 대한 판매 가격, 판매 가치를 계산합니다. 12,000달러에서 이미 판매되어 버린 5,000달러를 뺀 금액 즉 7,000달러가 기말 시점의 재고에 대한 판매 가격, 판매 가치입니다. 계속하여 단위당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유연한 판가 전략과 고객 전략 등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시점의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이는 판매 가격의 원가율을 곱하면 됩니다. 7,000달러 곱하기 50%, 즉 그림에 있는 회사의 기말 재고평가 금액은 3,500달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은 재고평가 방식입니다. 회계적 문제점도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회계가 영업과 수익 창출을 방해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익 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계산식의 이해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활용 방안과 그 의미에 대하여 잘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예정원가에 의한 재고 평가 방법. 두 번째는 총이익 방법이며 역시 단위당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평균 매출이익률을 사용하며 매출이익률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다음에 매출로 나눈 것입니다. 화면은 구슬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예시로 들었으며 구슬 박스당 원가는 5달러이며 박스당 판가는 12.5달러라고 가정합니다. 당기의 총 판매 금액은 24,000달러이며 당기에 구슬 구매를 위하여 4,000달러를 지불하였고 전기의 재고평가 금액은 8,000달러라고 가정합니다. 가장 먼저 매출원가율, 매출이익률을 계산해보면 판매 가격 12.5달러에서 원가 5달러를 뺀 금액을 판매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0.6, 즉 60%의 매출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5달러에서 5달러를 뺀 값의 판매 가격 12.5달러를 나누어 준 값입니다. 당연히 매출원가율은 0.4, 40%입니다. 그 다음으로 판매된 제품, 즉 예시에서는 상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24,000달러에 0.4를 곱하면 9,6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전기 재고 금액에 당기 구매한 상품의 원가를 더하여 총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된 제품, 즉 상품의 재고 금액을 빼주면 남은 금액이 재고에 있는 평가 금액이 됩니다. 즉 12,000달러에서
9,600달러를 빼주면 2,4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이 단기의 재고평가 금액이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해가 어려울 듯하여 계산식을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원론의 필자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선입선출 또는 다중평균 원가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회계보고의 표준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화는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수치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재고평가 방법이 재고의 물리적 흐름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단위당 개념, 원가수불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러한 평가 방법은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 영업, 생산 그리고 물류 부분에 올바른 전략적 행동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재고평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야기의 진도가 빨라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정지해 가면서 생각을 같이 해 보시길 권장드리며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계산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를 고민해 보시고 회계적으로도 괜찮을까? 는 굳이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속성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과는 어차피 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막혀 정지한다면 절대 새로운 시도와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저의 의견은 많이 넣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개개인별로 지향점이 다를 수 있기에 조심스럽고 지식을 쌓는다는 목표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고민해본다는 목표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저의 의견이나 다른 생각은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동영상 등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